전날 추천픽 공개해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창원 LG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75-72 승리를 기록했으며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81-8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울산 모비스 상대로 4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3연속 승리를 추가했으며 시즌 23승 13패 성적. 서울 SK 상대로는 이재도의 야투 난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때 17점 차까지 뒤처진 경기였지만 2쿼터 3점 버터 비터를 성공시킨 이관희가 게임 체인저가 되었던 경기. 모든 선수들도 리바운드에 적극 가담하면서 공격권을 한 차례라도 더 만들려고 노력했고 에너지 레벨과 공수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보였던 상황. 또한 승부처에서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시킨 아셈 머레이, 단테 커밍햄이 골밑을 사수했고 4쿼터에 강한 뒷심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원주 DB 이전 경기 홈에서 전주 KCC 상대로 89-7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71-65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 흐름 속의 시즌 15승 19패 성적. 전주 KCC 상대로는 두경민의 결장은 이어졌지만 최근 상승세 리듬을 보여주고 있는 강상재와 김종규가 토종 빅맨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했고 6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고른 활약이 나타난 경기. 레나드 프리먼과 드완 에르난데스가 교대로 골밑을 사수했으며 이선 알바노가 본인의 득점뿐 아니라 팀의 리딩을 책임졌던 상황. 또한 벤치에서 출격한 박찬희의 알토란 활약도 이 경기 나왔으며 김현호의 부활도 반가운 소식이 되었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원주 DB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로운 용병과 함께 경기에 나선다. 하지만 전력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분위기 차이가 크다. 원주 DB가 4연승이지만 삼성, KT, 한국가스, KCC 등 하위권 팀만을 상대했다. 반대로 창원 LG는 3연승 기간 동안 안양, KT, SK를 상대로 승리를 챙겼다. 오늘 경기 원주 DB가 좋은 경기를 펼치겠지만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어 보인다. 추천 배팅 창원 LG 승 157.5 언더. BNK 썸 이전 경기 홈에서 하나원큐 상대로 82-6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79-6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 흐름 속의 시즌 13승 8패 성적. 하나원큐 상대로는 진한과 김한별이 골밑을 장악하는 가운데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7개 마진으로 우위를 기록한 경기. 상대의 야투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얼리 오펜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상대 림을 직접 공략하는 공격으로 흐름을 가져왔고 인생 경기를 해낸 김시온의 3점슛이 터졌던 상황. 또한 이소희가 3점슛뿐 아니라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로 더블을 기록했고 안혜지가 주전 PG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 신한은행 이전 경기 홈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74-7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BNK 썸 상대로 62에서 79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의 시즌 11승 10패 성적. 우리은행 상대로는 결승 득점을 책임진 김소니아의 야투가 폭발했고 고비 때마다 한채진이 베테랑의 품격을 선보인 경기. 김진영, 김아름, 구슬이 한 발 더 빠르게 많이 움직이는 기동력을 선보였으며 이경은의 경기 운영 능력도 돋보였던 상황. 또한 승부처의 백도어 커트가 위력적이었고 스위치 수비, 더블팀 등 스크린에 다양하게 대처하며 상대 수비를 뚫었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김소희, 안혜지 백코트 듀오의 활약이 예상되며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는 김한별이 포스트업과 미들 레인지 점퍼슛을 성공시키는 공격 옵션을 보여줄 것입니다. BNK 썸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BNK 썸 승 140.5 오버. 우리카드, KB를 상대로 리버스 스윕 패배하며 2연패 중이다. 올스타전 이전과 이후 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아가메즈가 4개의 범실만을 기록하며 좋은 성과를 냈다. 김지한은 범실이 8개로 많았고 경기 초반에는 90%대까지 올라갔던 성공률이 30%가량 내려오며 경기를 마쳤다.
나경복의 영향력이 다소 떨어졌고 리시브 효율도 26%에 그쳤다. 우리카드는 대부분의 세트에서 초반부터 상대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세트 후반에 따라잡았다. 하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박준혁의 서브 범실이 나오기도 했고 3세트와 5세트에서는 황승빈의 범실성 플레이가 잇따르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배구에서 세터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공이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 공격수에게 대부분의 공을 연결하는 것이 세터의 임무다. 황승빈은 지난 경기에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여러 번 보였다. 랠리 상황에서의 부족한 판단력과 범실이 자주 발생하며 흐름을 상대에게 내주었다. 3세트 클러치 상황에서 황승빈의 무리한 공격 실패가 흐름을 바꿨다는 현장 관계자의 의견도 있었다. 올스타전을 포함해 지난 경기 풀세트까지 체력적인 부담도 상당한 편.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화재, 우리카드를 3-2로 잡아낸 1월 25일 경기 이후 올스타전을 치르고 다시 우리카드를 만나게 된다. 이 경기에서 이크바이리가 범실 12개에도 불구하고 최다 득점을 올렸다. 김정우가 부가 스탯 점수 없이 범실 8개를 기록했다. 신장우는 서브와 블로킹에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후위 공격이 없어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하진 못했다. 1. 이 옵션에 많은 범실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브가 좋기도 했고 김준우가 중앙에서 고비마다 해결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가 상대보다 많은 범실을 기록했음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이날 상대팀이었던 우리카드가 기록한 리시브 효율은 15.66%에 그쳤다. 우리카드의 시즌 평균 리시브 효율인 32.58%보다 절반 이상이 떨어진 수치였다. 그만큼 삼성화재의 서브가 매우 좋았다는 이야기다. 또한 1. 이 옵션이 아닌 신장호와 김준우 등의 국내 자원이 점수와 서브, 블로킹 등에서 지원을 확실히 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체력적인 우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 이외의 선수들이 활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멘트 삼성화재의 플랜을 가장 추천하는 경기다. 우리카드는 체력적인 문제에 더해 세터의 경기 운영 미숙과 범실로 인해 지난 경기를 패배했다. 지난 경기 풀세트 이후 이틀밖에 쉬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화재는 이크바이리의 득점력이 여전한 데다 국내 자원의 지원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삼성화재가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안정적인 선택지는 프렌이다. 추천 배팅 삼성화재 8.5 프렌승 182.5오버. KGC 인삼공사, 도로공사에게 0-3으로 완패했다. 블로킹에서 완패했고 상대보다 범실을 더 많이 기록했다. 엘리자벳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긴 했으나 범실 7개로 두 팀 중 가장 많은 범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들이 매우 부진했다. 이소영이 6득점과 효율 0%에 그쳤고 최선아와 고의정이 미미한 활약을 보여줬다.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쳤던 정호영이 부진했고 한송이는 범실 없이 효과적인 경기를 펼쳤다. 고의진 감독은 팀의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세트에는 한송이를 아웃사이드 히터로 활용했고 2, 3세트에는 다시 미들 블로커로 투입시켰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반면에 고집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흥국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인 정우영을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 15%를 몰아주면서 활용하려 했지만 흥국과 도로공사는 다른 팀이었고 정우영은 성공률 31%와 효율 10%에 그치며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지난 맞대결에서 재미를 받고 최근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경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중앙을 자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흥국생명, 지난 KGC와의 경기에서 1-3으로 패배했다. 범실이 상대보다 적었음에도 공격 득점과 블로킹에서 밀렸다. 옐레나가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지만 빛이 발했다. 김미영과 김연경 등도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주환은 공격에서도 좋지 못했고 상대 중앙 자원에게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김다솔은 디그에서 90%의 성과를 내고 있으나 정작 토스가 좋지 않아 현장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맞대결 패배에서 극복해야 할 단점이 매우 많다. 가장 먼저 미들 블로커가 상대 중앙 공격을 잘 막아야 한다. 지난 맞대결에서 이주아와 변지수는 정호영을 전혀 막아내지 못했고 블로킹을 3개 합작하는 데 그쳤다.
또한 김다솔의 토스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다. 김다솔은 토스의 문제에 더해 멘탈 문제까지 겹치며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급격하게 텐션이 떨어진다. 이원정의 활용도를 넓게 잡아야 하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이원정이 출전하지 못했다. 김다솔의 토스 때문인지 김연경의 페이스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대의 중앙 공격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측면 공격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코멘트 흥국생명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다. 지난 맞대결에서 중앙이 철저하게 뚫리며 패배했던 흥국생명은 이번 경기에서는 중앙을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KGC는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지만 염혜선의 멘탈과 토스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흥국생명도 마찬가지로 김다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격력에서 흥국생명이 지난 경기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추천 배팅 흥국생명 승 179.5언더. 시타르트. 최근 기세가 아주 괜찮은 상황입니다. 일마즈의 활약이야 페널티 2방이 전부지만 최근 기록하고 있는 골이 모두 박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롱볼로 박스 안으로 공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 방식이 공중볼 경합 능력이 최상위권인 스파르타에게 잘 통할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서 난타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았음을 감안하면 쉽게 넘기기 어려운 페이스입니다. 다만 본인들도 상대의 헤더에 상당히 고전했음은 감안해야 할 듯. 측면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마지막 대결에서도 헤더로 골을 2방이나 허용하면서 대량 실점을 허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최근 두 경기 연속으로 무승부. 네이메헌에게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었음에도 끈질긴 수비로 승점 1점을 얻어낸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유럽 대항전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더 분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베르슈렌이 코너킥에서 골을 기록했는데 이 선수의 활약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볼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내는 유형이고 지난 시타르트와의 맞대결에서도 헤더 2방으로 3-1 승리를 따내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 올 시즌 스파르타는 공중볼 경합에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베르슈렌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롱볼과 세트피스 빌드업을 주로 사용함에도 공격 효율에서 리그 상위권을 달리고 있을 만큼 결정력이 뛰어난 타입입니다. 시타르트의 롱볼만 조심하면 큰 수비적인 누수는 없을 것. 압박에 능한 타입이고 슈팅을 최대한 박스 바깥에서 하도록 만드는 데 능한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불안감은 크지 않은 유형입니다. 코멘트 스파르타가 유리한 매치. 스파르타가 자랑하는 공중볼 경합이 키포인트로 시타르트와 비교하면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는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타르트에게 덜미를 잡혔을 때는 꼭 헤딩 실점이 하나씩 나왔는데 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 직전 맞대결에서도 헤더 2골을 넣었던 베르슈엔이 지난 경기에서도 세트피스에서 골을 넣는 등 좋은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볼 만합니다. 추천 배팅 스파르타 승 2.5언더. 아우크스부르크 도르트문트와 난타전을 벌이고 멘헨글라트바흐를 잡아내는 등 강팀들을 상대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의 팀. 실제로 마지막 맞대결에서는 2-1로 레버쿠젠을 잡아낸 바 있습니다. 다만 강팀들과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줄 때도 난타전 양상이 짙었을 만큼 수비적으로 약점이 상당히 뚜렷한 유형입니다. 올 시즌 슈팅을 허용한 액션이 리그 최상단에 위치해 있고 박스 안에서의 수비도 크게 좋은 타입은 아닙니다. 레버쿠젠과의 중앙 싸움 승리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위기가 상당히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공격력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데미 로비치가 카드 징계로 인해 결장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 측면에서 활약하는 한도 부상으로 꽤 결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이 높은 라인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롱볼 위주의 빌드업이 잘 통할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공중볼을 받아줄 타겟이 없다는 점은 매우 뼈아픈 상태. 레버쿠젠, 사비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순위를 끌어올렸다는 점은 확실한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300에서 탈피해 넷세-셋 시스템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반가운 얼굴은 비르츠. 장기 부상에서 복귀하고 첫 경기를 치렀는데 팔라시오스 디아비로 이어지는 침투로 유효 슈팅을 만드는 등 몸 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비르츠의 복귀에 힘입어 레버쿠젠 역시 강한 압박으로 도르트문트와의 중앙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 미드필더 주도권 싸움에서 강점을 꾸준히 보이는 타입인데 공을 소유하면서 상대를 끌어들이고 전환 패스를 시도해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방식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우크스부르크가 수비적으로는 슈팅 허용이 많은 편이라 지난 경기처럼 경기 주도권을 잡아낸다면 무난하게 자신들의 페이스로 경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레버쿠젠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강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공격진 누수가 심한 데다 레버쿠젠이 도르트문트를 압박하면서 중원 주도권을 잡는 등 미드필더 싸움에서 꾸준히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수비가 고질적인 약점인 아우크스부르크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상당히 힘겨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추천 배팅 레버쿠젠 승 2.5 오버. 첼시 일단 최근 두 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기는 한데 아직 공격진의 폼이 모두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지난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파상 공세를 펼치자 수비가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바디아실의 등장은 실바의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영입이라고 보여진다. 넓은 롱패스로 공격 전개를 시작하는 역할도 잘 수행했고 수비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도 아주 나쁘지 않은 모습.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첼시 수비 라인이 많이 내려앉았고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한 공격진의 공로도 빼놓을 수 없으나 바디아실의 가세로 경기력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무드릭이 들어가기 전까지 공격 전개가 롱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은 아쉬웠던 부분. 이선 자원들을 대거 영입하기는 했지만 아직 공을 운반해줄 선수들이 결장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풀럼, 직전 하부리그 팀인 썬더랜드와 승부를 내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토트넘전에서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끊임없는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공을 탈취하고 중원 빌드업을 철저하게 막아내는 모습. 다만 공격 전개는 오로지 미트로비치의 제공권만 믿는 모습이라 날카로움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 물론 수년되었던 첼시와의 리그 경기에서 크로스와 제공권을 바탕으로 경기를 따내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펠릭스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강한 전방 압박으로 첼시의 라인을 아래로 내리게 할 수 있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에서의 빌드업을 롱볼로 제한할 수 있는 상태. 다만 앞서 언급한 지에흐의 킥 정확도는 지난 경기에서 나쁘지 않았고 바디아실의 롱패스 능력도 풀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바디아실이 자신의 신체 능력을 믿고 공을 달고 뛰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라인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코멘트 첼시가 유리한 매치가 될 것입니다. 바디아실의 등장으로 수비와 공격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풀어줄 선수가 생겼고 롱볼 위주의 빌드업도 지난 경기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수차례 만드는 모습. 풀럼이 전방 압박으로 중원 빌드업을 막더라도 롱볼을 매개로 꽤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풀럼의 공격력도 크로스와 제공권 위주에서 변한 것이 없어 수비 라인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첼시 승 2.5 언더. 빌바오 지난 경기에서는 셀타비고의 하프라인 압박에 별다른 공격 찬스를 만들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빌바오의 공격은 무니아인과 이냐키가 중심인 역습. 역습의 핵심인 이냐키와 니코가 기동성은 좋지만 섬세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묶여버리는 순간에는 득점력이 줄어들어버리는 것이 문제.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이냐키가 선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셀타비고의 중원 압박에 시달리던 상황이라 선발로 나왔어도 큰 활약을 펼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문제는 카디스도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기동성을 펼칠 만한 공간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점. 카디스가 최근 6경기에서 득점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등 수비는 상당히 괜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빌바오 입장에서도 최근 경험하고 있는 공격 부진이 금세 해소될지는 지켜 보아야 합니다. 카디스 마요르카를 2-0으로 잡고 나름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득점력에서는 의문부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옳아 보이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수비력이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카디스는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플레이할 것이 유력합니다. 빌바오의 기동성을 봉쇄해야 하는 데다 라인을 내리고 버티면서 아틀레티코를 잡고 비아레알과 베티스와 비기는 성과를 낸 적이 있었기 때문.
내려앉았을 때 상대가 활동할 공간을 주지 않는 데 능하기 때문에 빌바오가 역습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언더를 주력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리그 한 골에 그치고 있는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카디스가 라인을 내리면서 기동성을 봉쇄하면 빌바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봉쇄되는 셈이 된다. 물론 카디스도 공격력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승점 1점만 따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